오늘은 그럼 풀이 끝나고 나서 각자 학교 부교집이나 기출문제 풀겠는데? 오늘 그러면 풀이 후다닥 끝내고 남은 시간은 내가 준 프린트 있지, 오늘 숙제로 준 거. 그거 각자 학교 거 한번 풀어보자. 뭐 대성고는 대성고, 고응고는 고응고. 캠고가 근데 없어. 그거는 뭐야? 알겠죠? 캠고가 이번에 너네 때가 1회지 지금. 그지? 그래서 아마 너네는 그나마 성격이 비슷한 게 세종고일 것 같은데. 세종고 학교 선생들이 캠고로 갔다며. 그지? 뭐 세종고 출신의 선생이 한 명 있다며. 내가 알기로는. 국제고인가? 내가 다른 애한테 들었던 것 같아. 뭐 너는 그냥 다른 학교 거 아무거나 하나 풀어보자. 자, 아무튼 갑니다. 51번부터. 아니면 부교재 가지고 왔냐? 혹시? 아, 그럼 부교재 풀어도 되겠다. 자, 어쨌든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의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 A, B, C, D, E, F가 있습니다. A와 F의 좌표가 각각 1,0, -1,0.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얼마? 2라는 얘기다. 그치? 그때 A 곱하기 B를 구하시오. 뭐야? 그냥 G의 좌표 구하기다. 맞지? 맞지? 자, 그럼 뭐 하면 돼? 직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뭐 해요? 구해서 그냥 교정 구하기네. 그냥 단순하게. 그게 다네. 얘가 지금 1,0이잖아. 얘가 -1,0이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육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2잖아. 그럼 정육각형 어떻게 할까? 6개로 쪼개볼까? 그러면 각각 하나하나가 뭐야? 다 정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 맞죠? 한 변의 길이 얼마짜리? 2짜리. 그럼 끝났네. 요점의 좌표는 알 수 있잖아. 얼마? 0, 한 변의 길이 공식 알지? 2분의 루트 3a. 그래서 얘는 어디다? 0, 루트 3이겠네. G. 맞지요?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졌네. 그 다음 두 번째. B라는 점의 좌표 찾으러 가자. 얘는 어디겠어? 1, 2. 얘가 2겠지. B라는 점의 좌표는 2, 루트 3이겠네. 그러면 직선 누구? 이 뭐야? BF? BF라는 직선의 방정식도 찾을 수 있겠네. 그들이 교점 구하시면 됩니다. 오시으시 알겠어요? 예. 또는 어떻게 해도 돼. 사실 머리 조금만 쓰면. 사실 FB가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그놈의 중점이겠지. 뭔 말할? 뭔 말할? 직선의 방정식 구할 필요도 없는 문제죠. 끝. BF의 중점일 겁니다. 얼마야?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겠네. 끝. 알았음? 그럼 답은 4분의 루트 3? 뭐 이렇게 나오겠네. 알았죠? 예, 59번 가봅시다. 자, 요거 뭐야? 내가 지난 시간에 60번 풀어줬었지. 60번을 AH분의 BH를 보면서 저거는 기울기야는 만들지 못했어. 하지만 뭔가 뭐였지? CH였나? 뭐 HB였나? 뭐 어쨌든 어떤 또 다른 3분의 길이를 분모에 하나 곱하고 분자에 하나 곱하고 했더니 각각 기울기가 만들어진 것처럼 59번은 뭔가 기울기처럼 생각할 수 없을까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갈게요. CP와 AP, DP와 BP 세트 G가 잘 맞춰놨잖아. CP분의 AP란 건 뭐야? 이거분의 이거. 근데 요 놈의 기울기 얼마? 4분의 3이란 건 어떻게 만들어질 거야? AP분의 CP잖아. 그놈의 뭐? 역수다. 그럼 이건 딱 보자마자 3분의 4. 두 번째, DP와 BP도 마찬가지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어 놨잖아. 이 녀석의 기울기 어떻게 만들어? 3분의 2. BP분의 DP로 만들잖아. 근데 그걸 또 뭐 해놨어? 이번에도 G가 뒤집어 놔버렸지. 맞죠? 그럼 이거는 뭐다? 2분의 3이네. 그래서 둘이 곱하면 답은 2. 어디 갔어? 객관식이 아니네? 답은 2. 알았어요? 분수꼴의 식을 보면은 뭐? 이거 기울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라고. 앞으로. 알았지? 예, 다음 61번 갑니다. 지워도 되나요? 우리 근데 지난 시간에 62번 이거 풀이 62가 아닌데 64번 풀이 했지. 그래요. 61번 갑시다. 61번은 그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지워야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 내가 지워야 되는 문제들 사실 표시를 해놓는다던가 아니면 너희들한테 얘기를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이거 요즘 안 나와. 점의 이동 정도는 나올 수 있어. 어떤 점이 있었어. 뭐 y는 2보다 밑에. 예를 들어서 1,3이 있었어. 밑에 있는데 어떻게 3이 있냐. 마이너스 1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 y는 2가 있대. 그 y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세요. 그거 찾아주세요 하면 뭐야? x좌표는 당연히 그대로겠지. 근데 y좌표는
요 길이가 3이니까 3만큼 다시 올라가면 되네. 5.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점의 이동은 나오는데 도형의 이동은 이제 y는 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뺄게요. 알았죠? 저 부분 때문에 몇 개 빼야 되는 게 있을 거야. 요 뒤에 혹시 다 풀었다고 해도 질문 나오는 거 중에 이거는 뺄 거야, 이거는 뺄 거야가 몇 개 있을 겁니다. 또는 방향 정도만 언급하고 답을 구하는 정도는 생략하는 약간 그런 문제 있을 거다. 자, 83번 별표. 전에 별표 치라고 했었나? 자, 어쨌든 61번은 삭제요. 자, 83번은 별표요. 이거는 요즘 기억, 니은, 디귿에서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다들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 하나 쳐놓자. 알았지? 근데 실제 너희들이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몇 번 만날 수 있는데 문제집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 만나기 힘들 겁니다. 처음 볼 거예요, 다들. 자, 내가 방학 때 이거 얘기했었지. 두 도형에 대하여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구하기 문제. 개념이었지, 문제가 아니라. 그 두 도형을 fx, y는 0과 gx, y는 0이라고 했을 때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뭐 k를 쓰는 거 기억나죠? 물론 무조건 k를 써야 된다는 아니고 이게 일반적으로는 보통 쉬울 거니까 이걸 따라가고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연산을 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정말 간혹 가다가. 근데 어쨌든 두 도형제 하나에다가 k 붙여가지고 는영이다 붙여보면 이게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만드는 거다. 직방에서도 있었고 원에서도 있었죠. 기억나죠? 둘 다 직선이면은 뭐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누구? 하나는 원이고 다른 하나도 원이다. 그럼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직선을 만드는 거였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값이면은 원을 만드는 거였고. 기억나지? 그때 뭐 다른 것들은 다 떠나서 그 얘기를 했었을 거야. k는 어디다 붙이라 그랬어 내가. 아무 때나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기왕이면 조금 개수가 심플한 데 붙이자라고 했었지. 근데 그 얘기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언급은 했었을 거야. 진짜 k를 아무 때나 붙여도 돼?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서 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적인 너희들이 흔히 만났던 문제집에서 수록하고 있었던 문제들은 다 아무 때나 붙여도 돼. 알았지? 근데 실제로 이거 K를 아무 데나 붙여도 되나? K를 F에다 붙인 문제와 G에다 붙인 문제는 실제로는 차이가 아무것도 없나? 아니, 있어. 그거 언급은 살짝 했었을 거야. 실제로는 있어. 근데 우리가 도형을 구하는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붙이는 게 맞아. 하지만 K가 여기 붙었을 때와 여기 붙었을 때 그 직선의 의미가, 그 도형의 의미가 살짝 달라지는데 그거는 방학 끝나고 내신 대비 때 할 거야 라고 했었을 거예요. 실제로 내가 오늘 준 기출은 24년 거라서 그때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뭐 23년 거, 22년 거를 풀다 보면은 몇몇 학교들은 이 문제 냅니다. 아까 말했던 기억, 니은, 디귿 참고지 문제로 이 문제 똑같은 거 낼 거야. 알았지? 지날 수 없는 점 찾기인데. 자, 다시 한번 질문한다. 이렇게 만든 K를 붙여서 만든 이 도형은 뭐야? fx, y는 0과 gx, y는 0이라는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도형의 방정식을 말한다. 참여야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이렇게도 참거짓이 많이 나옵니다. 알았지? 알았지? 자, 그럼 뭐냐? 결론 갈게요. gx, y는 0을 제외한 모든. 그래서 내가 최근에 23년인지 22년인지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 근데 이 지역에서 기출문제들 내가 풀리잖아. 항상 시험 기간에 좀 임박하면은. 그때 실제로 이 보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그때 많이 틀렸었거든. 물론 저걸 풀어본 애들은 맞춘 애들도 있기는 했지. 자, 뭐다? 이렇게 만든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이다. 이 도형의 방정식은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도형의 방정식을 말한다. 디귿. 답에는 디귿 거짓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왜? K를 붙인 gx, y는 0이라는 저 도형 하나 못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K가 여기 붙으면은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방정식 중, 도형의 방정식 중 gx, y는 0을 제외한 모든 도형을 만들 수 있어요. 고 K가 만약에 여기 붙이고 여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뭐다?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도형 중 fx, y는 0을 제외한 모든 도형을 만들 수 있어요가 정답이야. 알겠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로 돌아와 보자. 일단 K가 있잖아. K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분리를 해보자. 그럼 뭐다? x-y-1 그리고 K가 없는 녀석은 2x 플러스 y-5는 0. 자,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내가 쓴 식을 정리한 이 도형은 뭐다? x-y-1은 0과 2x 플러스 y-5는 0 이라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한다. 또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참여하고 계시야? x-y-1은 0을 제외한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가 참여. 그럼 문제에서 지날 수 없는 걸 찾으라는 얘기는 이외에는 점 찾으라는 얘기야. 다음 4번. 알았죠? 저거 하나 못 만들거든. K를 붙여버린 직선. 알았니? 그래서 그 위에는 점을 찾아주시면 답입니다. 저렇게 지날 수 없는 점을 물어보기도 해. 기억님 이거 참고해 주세요. 또는 페이크를 준다고 모든 도형의 방정식을 의미한다라고 주기도 해. 알았죠? 오케이? 8에서 한번 이거 잘 정리해 두세요. K를 아무 때나 붙인다? 의미가 살짝 다르다. 그거 붙여버린 도형 빼고 나머지를 다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원도 마찬가지야. 알았지? 그렇지? 끝. 정리. 자, X축에 접하는 서로 다른 두 원이 2,5와 B, 4,1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힌트가 주어졌네요. 만약에 저 A와 B의 좌표가 조금 다르게 주어지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심플함. 왜? 잘 봐. 도형, 그림이랑 좀 친해지더라고 했지. X축에 둘 다 접해야 돼. 두 원이 접하는 거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 맞죠? 근데 만나는 점이 어때? A, B가 둘 다 2,5, 4,1 어때? 둘 다 X좌표, Y좌표가 양수네. 2,5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어. 여기 어딘가 있다 치자. 4,1은 좀 더 오른쪽 좀 더 아래에 있겠지. 여기 B가 있다고 치자. 두 점에서 두 원이 만난다. X축에 접하는 두 원이. 그럼 뭐야? 하나는 이걸 보고 하나는 좀 크겠네.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맞지? 그때 뭐 해주세요? 두 원의 중심을 지난 직선과 공통 외접선. 공통 외접선은 여기도 하나 있고 지금 그려놓은 X축도 공통 외접선이지. 그때 중심을 연결한 직선과의 교점을 찾아주세요. 공통 외접선 두 개랑 중심끼리 연결한 거는 세 개가 다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 얘기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사실은 X절편 찾으면 끝나. X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X축이 하나의 공통 외접선이거든.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는 A, B의 수직 2등분으로 만나잖아. 우리한테 물어보는 질문을 그림을 그려봤더니 결국 A, B의 수직 2등분선의 X절편을 찾아주시오라는 문제로 바뀐 거야.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려서. 알았음? 그럼 끝났죠? 요 노란색 녀석 기울기가 뭐예요?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네? 그리고 중점의 좌표 몇 콤마 몇이에요? 3,3이겠네? 아, 그러면 빨간 색깔. 수직 이등분선은 기울기가 얼마? 2분의 1이고 지난 점 3,3을 지나는 직선. y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 그러면 3 넣어주면 3,3 지나잖아. 끝. 요 녀석의 x절편. 답은 마이너스 3,0. 알았죠? 그래서 지금의 답은 마이너스 3이겠지. 알았음? 이걸 그리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아니, 힘듦. 알았음? 알았음? 끝. 여기까지. 자, 정리하시고 다 되면 12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결국 이거는 뭐야? 움직이는 점 등장했어? 아니, 고정된 AB만 등장했고 자취를 그리는 점 P만 등장했을 뿐이야. 그럼 기본적인 자취 뭐 하자? 내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그 자취를 그리는 점 P를 X, Y로 두기만 하면 끝난다. 그러면서 뭐 해주는 거야?
요 식에다가 xy로 표현만 해주면 끝나겠지. PA 제곱은 뭐예요? x-1의 제곱에 플러스 y-1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PA. 그럼 PA 제곱이니까 루트 빼. 두 번째 가로 뒤에 거도 마찬가지. 뭐야? x-3의 제곱에 플러스 y-2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PB. 제곱할 거니까 루트만 빼면 되네. 는 3 끝. 이거 정리하면은 x에 대한 y에 대한 1차 방정식 나오지. 그냥 그게 답이에요. 됐죠? 왜 질문이었을까? 질문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지. 그지? 아마 실수 아니었을까 싶다. 실수. 아니면 그때 잠깐 뭔가 뭐 잘못 봐가지고 뭐 A라는 움직이는 점이 등장했다. 그 움직이는 점 유형이라고 착각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조건 식을 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림으로만 직관적으로 풀려고만 생각했다던가. 그거에서 틀리지 않았을까 싶다. 아무튼 알겠죠? 저 누구나 얘기하나요? 자, 126번 갑시다. y는 1이라는 직선. 뭔가 x축과 평행한 어떤 직선이다. 그치? 그 y는 1이라는 직선을 접하면서 원과는 왜 접하는 원. 요 얘기가 사실은 조금 요즘은 살짝 안 맞기는 한데 두 원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뭐 많아봐야 한 개 아니면 두 개겠지. 맞지? 그때 접한다는 건 보통 하늘에서 만난다를 말합니다. 맞죠? 그때 자 이거는 기억하세요. 에? 에? 요렇게 만난 거는 외접이라 불러. 두 원이 서로 바깥에 있는 거. 근데 한 원이 다른 원 안에 있는 요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난 거는 내접한다고 하고 어쨌든 접한다라는 거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말이다. 알았지? 그래서 접한다라고 할 때는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 지금 고2들 수투 풀고 있는 고2들 이거 놓쳐가지고 지금 최근에 함수의 극한용에서 많이 틀리고 있어요. 요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알았죠? 접한다에는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다. 알았지? 자, 어쨌든 지금은 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접한다를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y는 1에 접하면서 원과는 왜 접한다. 그런 원의 뭐 해주세요? 중심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그럼 뭐 해주면 되겠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하나는 그림으로 풀어볼 거야. 다른 하나는 식으로 풀어볼 거야. 그렇지 않나? 일단 첫 번째 1번 솔루션 2 직관적인 게 나도 풀릴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솔루션 1을 먼저 가볼게. 내가 찾고 싶은 중심이 x, y라고 두자. 알았음? 알았음? 그럼 그 원은 반지름은 몰라? 아래라고 두자. 알았죠? x만 아무튼 알겠죠? 그러고 나면은 뭐해? 이 원이 y는 1에 접한다. y는 1과 접한다는 얘기가 뭐야 얘들아? 이거거나 이거거나 y는 1은 x축과 평행하니까 이렇게 놓여있겠지. 이게 뭐야? y좌표에서 1을 빼든 1에서 y좌표를 빼든 어쨌든 절대값 맞지. 근데 그게 뭐야? 반지름이 되는 거지. 두 번째 또 다른 원. 어떤 원? 중심의 좌표가 0,5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과 왜 접한다? 아, 중심끼리 거리를 연결해주면 2 플러스 r과 같아지는 거야. 두 번째 식 뭐다? 요점의 좌표는 x, y죠.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얼마다? 루트를 씌워주면 r 플러스 2. 2다. 씌울까? 두 식을 뭐 해주세요? 연립을 해주세요. 뭐 r을 없애면 되겠지. 그러면은 x와 y에 대한 식으로만 나오고 끝나잖아. 알았을까? 끝. 그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뭐 정리해볼까? 연립해보자. 이거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뭐다? r 플러스 2. 절대가 y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 무엇이다? 제곱과 같다. 알았어. 알았어. 됐어. 그러면 저기서 절대값 어떻게 풀래? 사실 그림을 그려봤다면 저 절대값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y가 1보다 클까 작을까? 무조건 압니다. 맞죠? 왜? 잘 봐. y는 1이란 건 여기 있어.
근데 0,5라는 거는 2, 3, 4, 5 여기 있잖아. 반지름 길이가 2원 요거잖아. 2원과 왜 접하면서 y는 1과 더 접한다? 무조건 y좌표는 1보다 클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절대값을 안 쓰는 게 맞는 겁니다. 맞죠? 여기는 사실 이렇게 하면 끝나. 알았음? 끝. 정리. y제곱은 사라진다. 얘 y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y제곱 사라진다. 끝. 한쪽으로 이항시키면 답 나오겠죠. 답 4번인 것 같지 않냐? 4번 아니면 5번이겠네. x는 2차 하식, y는 1차 항만. 맞죠? 근데 넘어가면 12y니까 답은 4번이겠네. 알았음? 알았음? 끝. 여기까지. 됐죠?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해질까? 이 문제? 이거는 사실 상식이 있어야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방금 저 그림 다시 그리는 건데 y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 4, 5 반전 길이 원과 왜 접하면서 y는 1과 접하는 원이라고 하면은 중심이 여기 일단 있는 게 제일 정중앙이랄까? 제일 작달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이게 포물선이 된다라는 거 알겠냐? 나 이거 힘들 것 같아. 그지? 이거는 직관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될 거야. 왜냐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사실 포물선이라고 해서 기하 단원에서, 기하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게 있거든. 그거를 알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면 포물선이 만들어진다는 건 찾기 힘들 것 같아. 이거는 빼야 될 것 같아. 알았지? 끝. 이거는 그래서 솔루션 1이 맞습니다. 끝. 여기까지. 됐죠?